2020년 이번 미국 대선은 누가 승자가 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대선은 우편 투표 비중이 크게 늘면서 개표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결과에 과연 승복할 것인가에도 많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TV 토론에서도 바이든은 패배할 때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Yes, and here's the deal. 트럼프는 우리는 몇 달 동안 결과를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면서 확답을 안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바이든의 여론조사상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는 일부 보도를 보면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선제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이나 바이든 캠프에서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의 패배를 떠올리면서 내심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재선을 했고요. 재선을 못한 대통령들이 제럴드 포드, 그리고 지미 카터, 그리고 아버지 부시라고 하는 조지 부시, 이 세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재선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만약 재선을 하지 못한다, 이건 아마 1대 8일 만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미국 선거제도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 선거인단 제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준간선제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주별로 선거인단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미국의 해안가, 동부와 서부의 대형주들인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곳들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고요. 남부의 텍사스주라든지 아니면 중부의 소형주들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인종들이 다양한데요. 인종적으로도 흑인, 아시아인, 그리고 히스패닉 같은 소수인종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백인 유권자층에서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전국 단위로 한 5,000명 정도 이제 샘플을 추려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 5,000명 안에서 인종별 조사 수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아시아계 유권자, 한국계, 중국계 이런 사람들의 75%는 바이든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이 유권자의 대부분은 어차피 안 그래도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는 캘리포니아랑 서부 해안지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계에서 지지율이 75%인지 90%인지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패닉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도가 지난 2016년 선거에 비해서 꽤 상승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면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쌓아가지고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겠다는 선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히스패닉계가 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을까요? 이게 참 우프게도 장벽 밖에 있는 히스패닉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은 본인들의 위치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장벽 밖에 있는 히스패닉들이 들어오는 것을 장벽 안에 있는 히스패닉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 관계를 트럼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족이나 인종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일자리,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특이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은 그런 특이 투표 성향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선거를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인단 제도도 있고, 그리고 주별로 이제 선거 결과를 보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지지 강도, 그리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살펴보면요, 이 사실 투표라는 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매우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투표장까지 가가지고 내가 투표를 줄 서가지고 하고 온다, 이 의미는 본인이 그럴 만한 가치를 느낀다고 생각해야지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은 바이든을 찍는 이유가 바이든을 좋아해서인지 아니면 트럼프를 싫어해서인지 이걸 묻는 조사가 있어요. 근데 바이든을 찍겠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이든을 좋아해서 찍기보다는 트럼프를 싫어해서 찍는다는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근데 반대로 트럼프를 찍는 유권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조사를 해보면요, 트럼프를 좋아해서 찍는다고 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도 보시면요,
그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대결이었어요.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2040 젊은 층에서, 박근혜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이제 압도적 지지를 받았어요. 2012년 선거에서는 50대 유권자 중 10명 중에 9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이는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은 50대 후반인 분들은 팬의 입장에서 투표장에 나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2030 세대, 4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누적되었던 한나라당에 대한,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으로 투표장 나가는 안티 투표 성향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표 결집도에서 차이가 났던 것인데, 이 변수는 이번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최대 변수가 될 겁니다.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그런 유권자들과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유권자들이 붙었을 때는 안티가 과연 팬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건 많은 정치학자들이 얘기하지만은 안티가 보통 팬보다 결집도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를 꼭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과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의 부통령을 지내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인기를 승계받아가지고 그 후광으로 집권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 아까 제가 말할 때 바이든을 좋아해서 찍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부통령도 지내고 했지만은 뭔가 특기할 만한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이든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오바마라는 아직까지 팬덤이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바이든은 이걸 강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유세에서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달변으로 연설을 해가지고 떴었는데, 그때 많은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문장이 뭐였냐면은, 미국은 공화당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민주당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것도 흑인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러니까 미 합중국만 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해진 그 연설인데요. 이 연설을 그대로 바이든 후보가 인용해가지고 합니다. 빨간 주와 파란 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미 합중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있을 뿐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오바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고, 그 연설을 듣는 순간 제가 참 재밌게 봤던 것이,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그 빨간 주, 파란 주 발언을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까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미국에서 대학 생활하면서 2004년에 오바마의 그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은 미국에 있는 젊은 세대라면은 전부 다 외우는 그런 연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많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맞아, 오바마의 부통령이었고 오바마의 정책들을 그대로 승계하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결국 바이든은 오바마라는 아주 강한 소구력을 가진 전직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득표를 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트럼프는 그런데 오바마의 존재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원래 뭐 방송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정치적인 인물로 부상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오바마에 대해 가지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바마와의 경쟁 관계가 부각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하려고 하는 거겠죠. 트럼프가 그 당시에 오바마에 대해 했던 수많은 부정확한 인신 공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트럼프가 얼마나 막 나가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